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네. 지금 뭐 중동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랬죠.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어 한다고. 아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진짜 그때 그 성황대학교 성일관 교수님이 요거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걸 예언하신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모셨습니다. 지금 작두 탔어. 지금 작두. 서강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설관입니다. 네, 진짜로 지금 확 세게 붙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이란이 180여 발의 뭐 탄도미사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순항 미사일인데 속도가 빠른 뭐 순항 미사일이다. 어쨌든 180여 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 뭐 요르단, 그다음에 뭐 프랑스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다 요격을 했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한다는 건 참. 아이언 도미래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지난 4월인가요? 그때도 왜 이란이 미사일 뭐 그때도 100발 이상 쐈지 않습니까? 예, 그때 350발. 미사일은 100발, 그다음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 포함해서 350. 근데 그때도 하여튼 큰 피해는 없었고 잘 막아내서. 네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한 번씩 쏘고 네. 그냥 많은 걸로. 예. 마치 그때 나왔던 단어가 약속 대련처럼 네, 우리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서로 한 번씩은 쐈어. 그리고 서로 피해는 없었어. 그리고 그냥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일단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네. 4월 달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공격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정말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타냐후가 바이든의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고 저주른 척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공격만 했죠. 근데 이번에는 네타냐후 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다가 이번에 공격하기 며칠 전부터 미국은 이미 정보를 입수했고 그래서 180발 쏘는 거를. 예, 네. 계속 이제 이란 쪽을 접촉을 해서 니네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참아보지? 좀 참아라. 이란한테는 그렇죠. 이번에 좀 참아. 뭐 하산 나스랄라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어떡하겠니? 전쟁이 이렇게 났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참 요거 지나가면 니네 새 대통령 나왔잖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핵 협상도 잘 하고 저기 개혁 개방 영국, 프랑스, 미국 제재되면 니네 경제 풀리지 않냐? 예. 조금만 참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메시지를 전달했답니다. 니네 지금 쏠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도 들었다 얘기.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듣긴 들었는데 니네가 뭘 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리 작은 걸 쏴도 우리 그냥 안 넘어간다잉. 웬만하면 쏘지 마라잉.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 깡그리 무시되고 4월 달에는 한 12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었거든요. 예. 이번엔 드론이나 이런 건 거의 뭐 없이 순수 100% 미사일만 180발 정도를 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폭약을 많이 실으면 뭐 700kg 이상 되는 폭약을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예. 그 길이가 엄청 크죠. 훨씬 큰 탄도미사일을 한 뭐 180발을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는 좀 기분이 되게 안 좋고요. 더 의미심장한 거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노렸다. 핵시설로 날아가고 있었다. 궤적이. 이란의 미사일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디모나 광야 지역에 있는 핵시설이 있거든요. 그 디모나 지역 이름이 디모나입니다. 디모나. 네. 이 지역으로 날아가는 걸 봤고 다행히 우리가 격추를 시켰다. 그리고 민간인 지역도 쌌다. 니네 옛날에는 뭐 군사 지역만 쏘고 뭐 군 기지 그다음에 뭐 정보부 건물만 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공항 쪽으로도 쏘고 민간 시설도 많이 노렸던데 너 그거 우리가 못 막았으면 민간인 많이 죽을 뻔했어. 너 왜 그랬어?
이번에 조금 참기 힘들 것 같아. 이게 이번에 이란이 쏜 거는 되게 뭔가 좀 시리어스한 공격으로 본 거예요. 예, 그렇죠. 되게 시리어스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잖아요. 먼저 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배신감은 안 느끼겠죠. 사실 네. 뭐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산 이제- 나사랄라 정도 죽이면 분명히 이란 가만히 있을 거다. 가만히 있기 어렵지 예.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미국이 좀 말려줬으면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란이 이제 반응을 했으니 근데 이스라엘로서도 한 180여 발의 이 탄도미사일을 두드려 맞았는데 네. 그냥 퉁치고 아무것도 뭐 피해가 없으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자. 아니 그러면 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아예 수뇌부들을 뭐 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격이란 표현이 좀 암살. 암살하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게 막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정도의 네. 상황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분명히 공격 올 거라고는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정도 했는데 공격을 안 할 리는 없을 거야. 네.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고. 당연히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그냥 가서 초토화를 시킨다. 명분을 이란과 붙을 명분을 이란과 붙을 명분을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짚어주셨다고 봐요. 네. 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만큼 좀 자신감에 차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네, 자신감에 차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예. 들어와. 어. 들어와 봐. 이스라엘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아예 진짜 뭐 이란하고 지금 전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아니 뭐 다른 시점이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가자지구도 하고 있죠. 헤즈볼라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이렇게 바쁜데 이란하고 무슨 전면전해서 이스라엘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근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보다는 이란의 저항의 축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란의 저항의 축. 그게 뭐예요? 헤즈볼라, 후티, 그다음에 하마스들 중에 예. 저항의 축으로 볼 수 있고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가장 중요한 축은 저항의 축은 누굽니까? 헤즈볼라죠. 예. 그래서 헤즈볼라를 거의 이제 제압을 하고 또 혹시 이라크에서 누가 또 우리 쪽에다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쏘면 우리는 뭐 이라크도 이제 간다. 최근에 예멘 또 1700km 날아가서 때리고 왔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수세에 몰려 있다가 작년 하마스의 공격에 수세에 몰려 있다가 헤즈볼라에 대한 삐삐 공격을 기점으로 완전히 공세적으로 바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란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 놓은 대리 조직 혹은 연대 조직들을 눈 감아 주지 않겠다. 우리를 건드리면 이제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 원점 타격 들어간다. 건드리지 마라. 왜 바뀌었을까요? 와 바뀌었어. 이스라엘. 일단 자신감이 생겼고요. 하마스 잡고 나서 자신감 생겼고 헤즈볼라 거의 지금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왜? 본인들이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고 쉽게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외통수에 걸렸다. 차라리 이란이 뭐 강경파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뭐 개혁 개방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막 강경적으로 나갔으면 얼마든지 이란이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치고받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개혁파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완전 다른 노선을 가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폭이거나 특수요원이었는데 이제 손 씻고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딸이랑 놀이터에 가서 그네하고 있는데 거기 공격한 친구들이 거지. 와서 와가지고 이걸 그게 이란의 상황.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이란 쪽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한판 뜨고 싶어도 아니 지금 개혁 개방해야 되고 경제 어렵고 계속 유엔 총회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가서 그것도 대규모의 방문단을 데리고 가서 대화, 타협, 개혁, 개방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하고 그 뒤에 있는 미국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로서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결국 이걸 참지 못하고 지금 때린 거잖아요.
이란이 예. 이란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참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위기는 이란이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죠. 충분히 이란은 뭐 탄도미사일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충분히 더 세게 공격할 수 있죠. 어.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격이 그냥 넘어갈 정도의 그냥 약소했다. 이건 또 아니잖아. 그런 분위기는 그럼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란과 싸울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예. 주변에 헤즈볼라 정도까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이란 하나만 남겨두자 그냥 그렇죠. 이런 생각이라면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180발 쏜 거에 대해서 네. 다시 이란 본토로 쏘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붙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붙자는 건데 이러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어쨌든 본인이 싸움을 직접적으로 이란에게 걸지는 않았잖아요. 이란의 아들이나 이란의 동생을 건드렸지. 이란 본인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동생을 구하겠다고 이제 형이나 아버지가 지금 뛰어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방 맞았어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안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이란에 대해서 또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저는 200% 한다고. 근데 하고 나면 이란이랑 붙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안 원하지만 정작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랑 맞짱 뜨고 싶으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그거는 입장에서.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스라엘은 어쨌든 대응 공격은 다시 하는데 네. 그걸 막고 이란이 다시 하느냐 참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확전되느냐 멈추느냐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이란하고의 전쟁. 예. 그런데 이란은 벌써 답을 줬어요. 우리 분명히 한다. 공격 이란은 공격 이렇게 무조건 한다. 이란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우리 공격 안 하면 우리 추가적인 공격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이거죠. 이란은 이스라엘은 이란 네가 참아라. 이란은 이스라엘 네가 참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도 이제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했고 이란도 180개 쐈으면 그냥 된 거지. 이번에 이스라엘이 또 나와야 될 만큼 야 이스라엘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어우 바보 180 맞고 가만히 있어?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잖아요 헤즈볼라를. 네. 그리고 꽤 많은 걸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란이 보복 공격까지 안 하면 완전히 이제 눈까지 깐 건데 어떻게 눈까지 까라 그래요? 다 저쪽도 저쪽 보스인데 그러니까 뭐 칼이라도 날라오고 그러면 싹 스쳐 지나가서 뭐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무튼 자기가 결정을 하고 싶을 거라고요. 이란과 싸울까 말까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란이 덤벼오면 싸우는 거고 네. 이란이 안 덤벼오면 안 싸우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이스라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게 그럼 모든 게 이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란이 어떻게 나오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란은 그냥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도 치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 같은 게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안 치면 이란은 또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이란과 붙고 싶으면 이번에 또 이제 이란을 너 우리 미사일 쐈어 이제 너랑 붙는 거야 하고 갈 거고 이란하고는 안 싸우고 싶으면 이제 이란 이외에 또 다른 공격물을 가지고 헤즈볼라를 또 정리한다거나 네. 그걸 계속 하겠죠. 그러니 우리도 궁금한 건 이란이랑 붙으면 이제 전면전이라면서요. 네네. 그게 있냐 아니냐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지금 2%가 교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은 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바로 그거예요. 뭐가요? 붙냐,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란한테 네. 공격을 해서 네. 붙냐? 네. 저는 아니냐. 얘기 말씀드렸죠. 이미 200% 때린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때린다. 무조건 때려요. 뭐를 때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네. 그냥은 안 넘어가요. 이거는 정말 그러면 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붙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은. 아니 근데 그 공격을 수위를 약하게 공격할 수도 있지. 그거는 이스라엘이. 싶은지 안 싶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붙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니네와 싸워줄 준비가 이란과도? 돼 있다. 이란과도?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와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너랑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네가 전면전하면 오케이 받아줄게 들어와. 그럼 이란과의 전면전도 이스라엘은 불사한다. 불사했죠. 왜냐하면 하산 나사라를 죽일 때 이미 이스라엘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고 여기서 우리는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그러니까 같은 보여준 거죠. 질문이 약간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도 전면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네, 지금 레바 그 뭐야 헤즈볼라하고도 네. 전면전을 해야 하고 네. 후티도 공격했잖아요. 네, 네, 후티도 네. 뭐 네. 뭘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벌써 전선이 네, 네. 막 북남 뭐 서쪽 뭐 난리인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멀리 특히 이란은 특히 멀리 있잖아요. 예, 예. 뭐 어떻게 전면전을 전면전하는 건 F-35 날아가서 다 부시는 그냥 거죠. 하면 되고? 예. 이란 전투기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 4월달에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공격할 때 예. 이란 핵시설 옆에 있는 방공망 가서 그냥 때리고 나왔어요. 그거 막지도 못했어요. 이란 방공망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란의 공군은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갖다 놓을 수준이라고요. 그렇구나. 네. 야. 그러면 그럼 전면전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네 이스라엘은 전면전. 아 그러니까 저는 그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죠.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말 적극적으로 너랑 지금 헤즈볼라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이란과 다시 여기서 전면전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예. 그렇기 이스라엘 때문에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헤즈볼라를 공격한 것 자체가 이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왜? 헤즈볼라 나사라를 자- 죽인 것도 헤즈볼라 자체가 예, 그런 목적이었다. 헤즈볼라 그래야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지. 어. 지금 헤즈볼라를 믿기로 해서 이란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전면전을 하겠다?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의 원래 지금 작전의 이유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상당히 불순했다. 핵시설을 때리려고 했고 민간시설을 때리려고 했다. 이란이 이란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텔아비브 밑에 있는 야포라는 도시에서 테러가 났어요. 예. 민간인 테러에서 팔레스타인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민간인 6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이게 지금 이란의 공격과 무슨 어떤 같이 진행되는 사건이 아닌가 지금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테러에 또 충격을 좀 받았죠.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물론 뭐 지금 가자 지구에 4만 명이 죽었는데 6명 죽었다고 지금 네.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봐라 또 다른 뭐 저항의 축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 이란이 공격 안 하니까 종이 호랑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이 지금 180개의 탄도미사일 이스라엘 쐈는데 이스라엘이 미사일 한 번 안 쏘고 넘어가면 이스라엘 종이 호랑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도 최소한의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응은 할 거다. 예. 근데 저는 최소한의 4월달하고 다르다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공세적인 예. 핵시설 아니면 지금 원유시설이라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지금 이번에 그 삐삐 사건 이전에 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인질들이 막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제 시위도 일어나고, 네. 야 무슨 전쟁 중인데 뭐 그냥 이 정부는 그만둬라 뭐 이런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뭐가 동력이 약해지는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그 삐삐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공세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걸 계기로. 네. 그걸 계기로. 예. 근데 뭐 하여튼 뭔가 내부적으로 판단이 달라졌다는 뜻인데 네. 이스라엘 네. 윗선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도 여전히 지금 공세니까 일단 반대하는 여론은 쑥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지금 전쟁이 너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니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국면이 전환됐다고 보세요. 일단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할 거예요. 네. 인질이 아직 101명이 풀려나지 않았고 예. 휴전 협상을 안 했잖아요. 계속 했지만 네. 체결이 안 됐고 예. 인질이 풀려나지 못했고 그래서 절반 이상은 반대를 할 텐데 전쟁을 이스라엘 북부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절반 이상이 찬성할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 7만 명, 8만 명이 1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그 마을이 거의 쑥대밭이 됐어요. 로켓에 다 불타고 시커멓게 그냥 불타 있어요. 유령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에게 그냥 합의를 해서 앞으로 공격하지 마. 차라리 합의가 됐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합의가 전혀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그 출발점이 이제 삐삐였고요. 자, 삐삐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사실상 승기를 잡았어요. 탄력을 받았습니다. 탄력을 받았고 저항의 축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헤즈볼라를 거의 제압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저항의 축들은 가뿐하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러니까 후티는 계속해서 공격할 거고요. 왜냐하면 후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 다시 날아가서 공격할 거고 이라크나 다른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전선을 확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야. 예를 들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건 전쟁이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무조건 붙겠다는 입장이고 네. 그 이란이 만약에 사생결단으로 나온다. 네. 그럼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거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 가능성은 그 가능성은 이제 뭐 알 수는 없으나 뭐 낮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뜻을 오해해서 또 더 세게 보이려고 또 강력한 공격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기 그건 뭐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고 해도 이란이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원유 시설마저 이스라엘 애들이 와서 이렇게 타격을 했다. 그럼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럼 이란 국민들도 분노하고 할 것이고 이란 보수 강경 정부도 분노할 텐데 이걸 다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차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그래?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계속 티포텟이 되겠죠. 이란과 예. 나머지 헤즈볼라는 지금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헤즈볼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상군을 통해서 계속 작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작전할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별개로. 그것도 헤즈볼라의 축출을 예. 목표로 한 거고. 그렇죠. 괴멸을 못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무기체가 완전히 부수고요. 국경 근처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월경에서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프라가 많이 있거든요. 예. 감시탑, 지하 터널 이런 것도 전부 지금 들어가서 계속 부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거죠. 예. 계속해서 소강 사실 헤즈볼라도 우리가 전쟁 나기 전에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랬죠. 헤즈볼라는 강하다. 하마스하고 차원이 다르다. 맞아요. 이스라엘 피해가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실상 계속 전면전을 미뤘잖아요. 예. 공격을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이제 한계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삐삐 삐삐 폭탄이 터지면서 사실 헤즈볼라가요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졌어요. 네, 기습 공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미 삐삐 폭탄 터뜨리기 전 수달 전부터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한 명씩 다 암살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헤즈볼라가 숨겨놓은 그 무기 창고,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구를 한 방 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서 다운이 됐다가 일어나는데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도록 계속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도 이번에 헤즈볼라를 없애고 싶어 한다. 예, 그렇죠. 그동안에는 헤즈볼라를 없애면 또 밑에 있는 친구들이 어린애들이 올라가고 네. 해서 제2의 헤즈볼라가 될 뿐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죠. 당연히 제2의 제3의 또 레바논에는 시아파 애들이 나올 테니까. 네, 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한다. 헤즈볼라의 무장 조직을 완전히 이제 괴멸시킬 수 있을 만큼 해내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는 참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럼 큰
계획을 세우고 전례 없던 공세를 펼까요? 작년 하마스를 도와주겠다고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 전에는 공격한 적이 없어요. 하마스의 인질 사건. 와의 전쟁에서 하마스가 전쟁하니까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연대한다고 북쪽에 전선을 더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는데. 힘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쥐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저강도 전쟁을 벌였잖아요. 헤즈볼라가 먼저 했잖아요. 근데 헤즈볼라는 원래 그런 일 하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맞죠. 근데 교전을 할 명분이 없었죠. 2000년대 이후, 2006년 이후로부터는. 2006년 그때 전쟁한 이후로부터는 2006년 이후에는 착하고 조용했던 헤즈볼라. 예, 조용했는데 2006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있었는데 짧게 끝났으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도 십몇 년 만에 헤즈볼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거니까. 강하게 저항을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로서는 삐삐 이후에 헤즈볼라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야, 그러니 안 몰아붙이겠습니까? 삐삐 사건이 엄청난 기폭제가 됐군요. 그게 변곡점이 된 거네요. 그걸로 그냥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야. 헤즈볼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저항의 축도 건드리면 우리는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입장인데 하여튼 전략적 목표는 그래도 여전히 헤즈볼라이긴 하다. 네. 이란이 붙어오면 안 붙을 수는 없으나 네. 그게 우선 고려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럼 잘하면 이란하고는 그냥 그러고 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잘하면.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해도 네. 이란이 맞고 억울하지만 한번 참는다. 그러고 나서 그냥 헤즈볼라의 공격을 집중하면 헤즈볼라는 이미 전세를 많이 잃은 상태고 네, 거기는 확 무너지고 그냥 이란은 다음에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 그렇죠. 같은데. 근데 과연 이란이 그걸- 일단 전쟁이 살짝 끝나가는 이란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걸? 그게 이제 문제죠. 헤즈볼라가 2006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때릴 명분조차 주지 않을 만큼 네. 조용한 모범생이었다면 조용한 모범생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왜 2, 3년 전부터 삐삐를 거기다 심었을까요? 삐삐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스라엘은 2006년에서 좀 고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수할 명분을 찾은 거죠. 복수하려면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죠. 복수 혈전. 내가 보는 게 삐삐 말고도 뭐 5만 개 다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안 터뜨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를 3년 후에 공격해서 없앤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삐삐를 심는 게 이해도 되죠. 그런데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심어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헤즈볼라랑 붙을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하마스에 또 공격할 줄 몰랐고 이렇게 인지를 다 잡아갈 줄 몰랐으니까 이스라엘도 그것조차 하마스를 유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 그건 이스라엘이 기습당한 건데 야. 그럴 때 히즈볼라가 아니 기본적으로 와. 이스라엘의 인식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결국은 알고 할 있어요. 거다. 시간 문제라는 언젠가는 걸 할 알고 것이다.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예.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시간 네. 문제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 준비를 폭탄도 심고 내부 통신망도 뚫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는 준비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야. 야, 걱정이네.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에 저 거기에 삐삐 심어놨을까요? 우린 심어놨겠습니까? 못했겠지. 그 이스라엘은 치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무슨 준비를 뭐 거의 뭐 당장 내일 싸울 듯이. 아니 지금 누구야? 그 얼마나 열심히 도망 다녔겠어요. 그 지도자들 뭐 찾아가지고 건물을 없애버리고 그냥 탁탁 찍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내부 통신망이 거의 다 뚫렸다고 보시면 되고, 휴민트? 예, 휴민트도 있고 예. 본인들이 쓰는 그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휴대폰에? 핸드폰 말고 네. 워키토키라든지 그것도 다 삐삐라든지 뚫린 것 같아요. 자기들만 쓰는 그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미 다 털렸고, 어. 그러니까 휴민트 있고 시긴트 있고 그 다음에 드론과 인공위성이 위에서 다 다 보고 찍으면서 있고. 어디로 가는 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위치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면전도 이번에 그냥 불사해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거 그냥 이번에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전면전에서 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뭐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덤벼오면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할 거고 네. 그걸 막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은 피할 수 없으니 예. 분명히 할 텐데 뭐 어디를 할 건지도 중요하죠, 사실. 네. 어디를 공격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할 건지. 하여튼 이스라엘은 막고 참는 건 없군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야, 좀 참아야지 좀. 참으면 이 정글에서 참잖아요. 네. 그러면 호구 될 수 있잖아요. 호구 잡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참아야 약해서 참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 특히 중동에서는 약육 그렇죠. 강식이에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바로 바로. 그래 이번에도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 안 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또 한편은 예. 이해가 되는 측면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이란 쏘기 전에 아랍권이나 시아파들이나 전부 이란을 조롱하는 카툰이나 내용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란 종이 호랑이였네. 저 저 봐라, 저 봐라. 자기가 제일 아끼는 헤즈볼라가 다 주고 가는데 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렵냐?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매우 공세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면전도 가능하다고 본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해야 되는 일 커지네. 상황이네. 일 커지네요. 아이, 참. 골치 아픈데. 근데 제가 틀리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유가 교수님 오늘 아침에 사실 나오라고 새벽에 연락드렸는데 예. 또 언더스탠딩 배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오신다고 그냥. 지금 저도 방송국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니네가 지금 7시에 성일관 교수님 꽂는 바람에 우리 못 프로그램 듣잖냐. 여러 개 망가졌다. 도대체 무슨 관계냐 언더스탠딩하고 네, 성일관 네. 교수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네. 성일관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10,000명 넘었답니다. 네. 자, 20,000명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방문하시고 성일광의 매나 뭐였죠? 헬로우 매나. 그냥 성일광을 검색하면 돼요. 다 이제 나와요? 유튜브에서 다 나와. 10,000명 넘었다니까. 네. 이제 좀 죽지 않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나. 포기한다고 지난주에 와서도 그만해야 되겠어. 뭐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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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